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대구로 향하던 소방 헬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습니다. 해경이 관계 당국과 공조를 해서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탑승자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참 이게 안타까운 사고가 밤새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번 독도 헬기 추락 사고의 개요부터 좀 짚어보시죠. 네, 우선 소방당국에서 파악한 정확한 사고 시간은 어젯밤 11시 26분쯤입니다. 네. 당초 소방당국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우선 독도로 환자 이송을 위해 헬기를 보냈는데요. 독도에 도착한 헬기는 환자를 태운 뒤 어젯밤 11시 24분에서 25분쯤 독도에서 이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환자 등 민간인 2명과 소방대원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소방당국과 독도 경비대에 따르면 헬기는 이륙 직후 추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을 다친 50대 남성뿐만 아니라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도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20대 여성 소방대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륙 과정이 정상적이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헬기 이륙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약 300m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비행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 독도 경비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도가 점점 높아지거나 그대로 평행을 가야 되는데 점점점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결국에는 바다까지 그래 비스듬하게 그렇게 추락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분도 안 됐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추락을 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건데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11시 반이었으니까 7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 해경과 소방청, 군당국 등이 현장에서 공조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헬기가 소방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대응은 소방청이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교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청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소방청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번 사고는 해상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육상이 아니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까 원인 조사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고가 비행 조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기체 결함과 관련된 것인지를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이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 기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헬기 기종이 어떤 기종이고 지난번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국내에서 구조 활동 등에 쓰는 헬기는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산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이번에 사고가 난 헬리콥터의 기종은 프랑스 유로콥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EC225 기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소방청이 주문 제작을 통해서 2016년 3월에 들여왔다고 합니다.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소방당국이 구조 활동 등에 활용한 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셈인데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헬리콥터의 수명이나 통상적인 사용 기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소방청에 또 물어봤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헬리콥터는 따로 수명이 없는 편인데 통상 25년에서 30년 정도는 쓴다고 합니다. 부품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품을 교체해가면서 25년에서 30년 정도 쓴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소방당국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헬리콥터 중에 이번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 기종은 큰 문제는 없는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사고가 난 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3월에 들여온 것으로 3년 전에. 그렇죠. 3년 6개월 전에 들여온 건데 영남권에서 주로 활용하는 헬기였습니다. 소방당국에서 활용 중인 같은 기종 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한 대는 2010년에 들여온 것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큰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 전에도 우리 소방당국 소속 헬기가 추락 사고가 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있었죠. 네,
올해 2월 경남 합천에서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을 하면서 조종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네. 2014년 7월 광주에서는 세월호 참사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추락하면서 소방대원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예. 이때 사고가 났던 헬기가 이번 사고와 같은 기종은 아니었지만 EC225 기종을 만든 유로콥터사에서 만든 AS365라는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2014년 당시 사고는 기체 결함이나 이런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닌 조종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수색 작업, 구조 작업입니다. 현재까지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과 해경 그리고 또 독도 경비대 등이 공조로 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우선 독도 경비대는 사고 직후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독도 경비대는 주변 어선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또 경비대 30명 전원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밤사이 워낙 이 해상 상황이 어둡다 보니까 수색이 원활치만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독도 경비대뿐만 아니라 소방당국과 해경 또 공군과 해군 등 인력 총 300여 명과 항공기 6대가 현장에 투입이 됐고요. 또 함정 등 선박 16척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또 현장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도 수색 작업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독도 인근 해상의 파도가 지금 세고 물살도 빨라서 수색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방당국은 우선 세월호 참사 때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 투입됐던 심해 잠수요원 8명도 현장에 투입 중인데요. 날이 밝으면 현장 상황을 점검해보고 수중 수색뿐만 아니라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소방청은 특히 포항 남부 소방서에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지금 꾸린 상황인데요. 오전 8시에서 9시쯤에는 1차 현장 브리핑도 이곳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이낙연 총리도 직접 수색 작업 등의 만전을 기할 것을 이미 지시한 상황이지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또 국방부 장관은 어선과 상선 또 관공선 등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서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네. 이제 탑승자 7명의 전원 구조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현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